오늘은 기토가 금을 볼 때 경금하고 신금. 요거는 상관이고 요거는 식신이죠. 여기서 이 경금은 가을에 내리는 서리도 돼요. 그죠? 서리도 되고 열매도 되고 또 쟁기도 되죠. 그러니까 경금이라는 쟁기로 기토의 땅을 개량하는 것도 돼요. 그런데 자, 가을에 서리가 내린다. 농작물이 피해를 입겠죠. 그러면 농사 지은 거 헛수고야. 기토라는 땅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다. 그러면 그 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기토라는 땅에는 원래 갑목이나 을목을 기르는 거잖아요. 근데 자, 기토가 갑기합을 하려고 하면 경금이 갑경충으로 방해를 해. 그러니까 기토의 땅에 갑목이 들어오는 것을 경금이 막아. 그리고 또 을목을 키우려고 하면 을경합으로 을목을 또 묶어버려요. 그런데 이 갑목, 을목은 기토 입장에서는 관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관직하고는 거리가 멀다. 또 기토가 경금을 보면 상관인데 갑목은 정관이죠. 이게 뭐죠? 상관, 견관. 기토가 갑목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데 경금이 중간에서 방해해. 그러니까 갑기합한다는 얘기는 뭔가 새로 무슨 일을 도모하는 거야. 도모하려고 하는데 경금이 방해를 해. 이때는 나쁘죠. 원국에서 갑기합을 하고 있는데 운에서 경금이 왔다. 그럼 갑기합을 끊어버려요. 이런 건 안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이 신금 식신이죠. 식신을 보면 좋죠. 근데 신금은 갑진 열매란 말이야. 갑진 열매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토라는 땅에 신금이라는 갑진 열매가 드러나 있으면 좋은 거지. 그리고 신금을 지지로 내리면 유금이 돼서 기유. 기유일주가 형성되죠. 식신을 깔고 있는 기유는 독서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자, 기토가 갑목, 을목을 보면 관이 되는데 이놈이 상관, 경관으로 방해할 때 주로 관제, 구설, 시비가 생길 수 있다. 여자 사주 입장에서는 갑목, 관이 남편인데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를 하죠. 을목도 남자 되죠. 이놈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를 한다. 만약에 기토가 경금을 보는데 정화가 있다. 그럼 화생토 이렇게 되죠. 인성이 오죠. 자, 여기서 이제 기토가 경금을 보면은 이거를 토금상관이라고 그래요. 토금상관 구조에서는 인성이 배합되어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럼 인성이 뭐야? 정화하고 병화죠. 이렇게 기토가 경금을 보고 있을 때 정화나 병화, 인성이 배합되어 있으면 이 구조는 좋다. 어쨌든 경금은 숙살직이죠. 이러한 강력한 숙살직을 갖고 있는 경금을 정화나 병화가 화급금으로 통제를 해주면 이놈의 기운이 줄어들겠죠. 그지? 이놈이 통제되겠지. 그리고 상관은 성질이 뭔가를 제멋대로 하고 일탈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그죠? 내 멋대로 하려고 한다고. 그거를 인성, 정화, 병화가 막아주는 거야. 이런 구조는 좋아요. 그래서 기토라는 땅에 경금이 드러나 있을 때 정화가 와서 경금을 재련하고 통제해주면 이 땅의 가치가 되게 높아진다. 그리고 경금은 광석, 광물질도 되죠. 그러니까 그 광물의 가치가 되게 좋아진다. 그 다음에 또 기토라는 땅에 경금이 있으면 이 경금이 돌, 자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밭이 자갈로 덮여 있는 거야. 그럼 그 논밭이 황폐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곡물을 제대로 재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갑목을목이 나가 떨어진다. 그런 경우는 또 안 좋아요. 기토가 신금 볼 때도 이 값진 열매가 땅에 드러나죠. 그러면 이 신금이 병화를 보면 병신합을 해서 이 보석의 가치가 빛나죠. 그러면 이 신금은 식신이니까 식신은 나의 재능이야. 그리고 내가 펼쳐나가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놈이 빛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존재 가치가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좋은 구조예요. 그리고서 예문 보겠습니다. 정해, 경술, 기사, 경호, 대만의 총통 장개석 사제예요. 이 사람이 왜 군인이었고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는지. 자, 이것도 보면 토금상관 구조예요. 상관이 월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근데 월주가 경술이에요. 이 경술은 뭐야? 뭔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거. 그리고 경금은 군벌, 군대 이런 뜻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월주에 경술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직장 생활해요. 근데 어쨌든 상관이잖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럼 이 경금을 통제해 줄 수 있으면 이 경금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통제해? 화급금. 자, 이 구조 보면은 정화가 3개 있어요. 정화가 3개. 여기 하나, 술토 속에 하나, 오화 하나. 이렇게 많은 화기들이 경금을 통제를 해줘. 자, 그리고 이 정화는 연관이 있어요. 국가 자리에 있죠? 국가 자리에서 경금을 통제해 주니까 이 사람은 나라 지키는 거를 열심히 하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 상관 경금이 화기를 안 받다 보면 요거는 망나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화, 사화, 화기들이 술토 속으로 인묘되죠. 자, 오화, 사화, 인성이 월지에 있는 술토 속으로 인묘돼. 재물운도 좋다. 그러면 자, 지지에서 보면은 오화, 사화, 술토가 전부 화의 세력이야. 해수만 음의 세력이죠. 그런데 해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간목, 임수 들어있지. 여기서 이렇게 정임합을 하죠. 그런데 이 해수 속에는 간목이 드러나지가 않았어. 이놈이 숨어 있는데 이놈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럼 이놈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치지? 누구한테 다쳐? 얘한테. 그런데 간목이 튀어나오면 기토랑 합을 하려고 하겠죠. 간목이 투출돼서 기토와 합을 하려고 하는데 경금이 두드려 팬다. 그러면 간목이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쫓겨가요. 누구한테? 이거 경금한테. 경금은 상관이죠. 상관은 배반도 되죠. 어쨌든 정상적으로 행동 안 하는 게 상관이야. 그러면 누가 밑에 있으니까, 시주에 있으니까 나의 부하도 돼. 부하들한테 배반당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관, 경금을 국가자리인 정화가 통제를 해주니까 군대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기토가 해수를 보면 재성이죠. 또 이 속에 간목이 들어있으니까 요거는 정관이죠. 그러니까 이 양기들이 해수를 확실히 잡을 수 있으면 요 재성하고 관을 둘 다 잡는 거야. 자, 이 해수를 어떻게 잡아요? 정화랑 정에 잡아지? 또 사화가 사해충으로, 또 술토는 토국수로, 또 오화는 오해합으로 해수 재관을 확실히 취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부대기한 영이다. 그러면 기토가 수월에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경금이라는 열매가
드러나 있어. 그럼 일단 재능이 좋죠. 그리고 계절도 맞아, 안 맞아? 기토는 뭔가를 품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 술을 품죠. 이 술토를 화로라고 하죠. 그럼 이 화로가 뜨끈뜨끈 불을 지펴야 돼. 그럼 여기서 해수작용은 뭐지? 열기를 증폭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해수작용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유일하게 음으로 있으면서 이 사주를 어떤 의미에서는 조정, 통제해준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연지에는 이 해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한 글자를 일간의 세력들이 깔끔하게 제압을 했다. 그 다음에 기토가 신금 보는 구조. 병호, 신축, 기묘, 신미. 자, 기토일간의 양쪽에 신금, 식신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연월에서 이렇게 병신합을 하네. 그러면 이 신금, 식신이 병화의 빛을 받아서 존재 가치를 드러내죠. 그리고 자, 축월의 동토야. 축월의 동토를 오화, 병화가 확실하게 해빙 시켜준다. 근데 이 구조는 안 좋아요. 병신합, 축오천. 천간합, 지지천. 이건 안 좋아. 어쨌든 이 사주 원국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총명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구조다. 자, 지지에는 미토, 묘목, 오화, 양의 세력이 축토 하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축토 속에는 요 신금하고 요 신금이 들어와 있겠지? 금고 식신고네. 그놈을 미토가 충미충으로 개고시켰죠. 이게 축토를 개고시켜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 축토를 이 양의 세력들이 어떻게 제압을 할까요? 축오천으로 충미충으로. 그럼 이 축토 속에는 개신기가 들어있어요. 자, 요거는 재성이고 요거는 식신이지. 식신생재이면서 금들이 들어와 있는 금고야. 그럼 이 사람 재물복도 좋다. 대운이 병호, 정미대운으로 흐를 때 좋았다. 자, 이것도 토금상관 구조예요. 토금상관에 인성이 배합되어 있는 구조. 일단은 좋다. 그러면 병호, 정미가 오니까 인성운으로 왔죠. 인성운으로 오니까 식신이라는 신금의 가치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겠다. 자, 예문 하나 더 볼게요. 병인, 경인, 기묘, 신미. 이게 JP 사주예요. 이 사람도 군인이었고 권력자였죠. 이것도 토금상관 구조지. 자, 기토가 경금 상관을 받는데 인성이 이 경금을 통제해주죠. 그러면 여기서 이 경금은 군인이라겠죠. 군대. 연간에서 통제를 해주니까. 국가에서 통제를 해주니까. 통제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국가에 순응하는 거야. 지지에 인목, 묘목, 목이 많죠? 여기서 이 목은 뭐야? 관이니까 권력이죠. 이렇게 왕성한 권력이 어디로 가? 미토로. 그게 여긴 뭐야? 권력 창고야. 그 권력 창고를 식신이 차고 있어. 그럼 식신은 나의 재능이 되죠. 이 사주에서 인목에 필요한 수기가 하나도 없네. 그리고 인목은 또 교육의 성도 돼요. 그죠? 또 기회, 시작, 또 폭력 이런 것도 돼. 또 경인이니까 새롭게 갈아엎는다 이런 뜻도 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혁명이지? 거기다가 기해대운 무술년에 세상을 뜹니다. 해대운이 오니까 원국과 함께 해묘미 삼합이 형성돼요. 자, 삼합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물질이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술토가 와서 술미형으래, 묘술합으래, 인술합으래. 기해대운이 되니까 기토인 일간이 출현을 한 거야. 출현을 하면 본인에 대한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삼합이 형을 당하는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신의 신축, 기미무진. 자, 이 사주는 토가 굉장히 왕성하죠? 거기다 식신이 2개 있지? 이것도 토금상관이에요. 근데 인성이 없지. 이렇게 비겁이 왕성하면 남의 말 들으려고 할까 안 할까? 본인의 뜻대로 막 밀어붙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신금은 재물도 되죠. 그리고 기토와 무토의 땅에 드러나 있는 값진 열매야.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잘난 척 할 거라고. 근데 이 열매를 비춰줄 화기가 없어요. 거기다가 축월에 태어났어. 이런 경우는 재물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신금이 식신인데, 식신이라는 얘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 일, 방향 이런 거잖아. 그러면 얘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식신이 하는 일, 재를 생하는 거지. 생재 역할은 하죠. 그 다음에 또 관을 통제해야 되는데 관이 없어. 돈을 주고 하려고 하는 욕심은 강하나 관도 없고 인성도 없어. 그러니까 돈을 무자비하게 추구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토금상관 구조, 기토가 경금, 신금을 보는 구조, 토금상관 구조에 대해서 했습니다.